제가 하고 있는 업무는 네. 지금 현재는 그 분자표시 분석이라는 유전자 분석을 하고 있어요. 이제 쉽게 얘기하면 흔히 요즘 뉴스에 나오는 PCR이라는 걸 활용해가지고 이제 식물 품종 개발이라든지 아니면 병정성 선발 이제 그런 거를 이제 종자 기업들에서 들어오는 의뢰를 지원하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저는 2015년도에 입사를 해가지고 이제 저희가 재단하고 센터를 비롯해서 원래 다 수원에 있었거든요. 수원에서 이제 공공기관 지방 이전에 따라가지고 저희가 센터 같은 경우에는 17년도에 완전 이제 내려왔고 재단 본원 같은 경우에는 18년도에 이제 완전 지방 이전을 완료했고 이제 센터는 그 중에서도 이제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종자 기업들 해외 수출을 최대한 늘리려는 목적으로 조성된 사업 중에 하나로 이제 20개 기업에 여기 입주를 하고 이제 그거를 저희가 지원하는 형태로 이루어져서 이제 센터라는 명칭이 붙게 되어서 지금 센터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입사 계기가 사실 특별하게 있지는 않았어요. 특별하게 있지는 않고 원래 저는 처음부터 전공을 살릴 생각을 갖고 있어가지고 다른 건 생각은 한 적은 없고요. 이제 관련 공고들을 찾던 도중에 이제 수원에 위치해 있는 재단 공고를 보게 되었고 이제 굳이 따지면 그때 당시에는 이제 아무래도 최대한 수도권이라든지 좀 도시 쪽 근무를 원해서 이제 지원을 하게 된 게 제일 컸던 것 같아요. 다른 농업기관들은 이미 지방 이전을 완료한 상태여서 일단 그게 제일 계기가 컸고 이제 특별한 거는 없었어요. 관련 학과는 특별히 있지는 않아요. 예를 들면 저희 센터 인원이 한 20명 정도 되거든요. 근데 이제 그 중에서 저를 포함해가지고 농업 관련 전공은 2명밖에 없어요. 이제 다른 쪽은 회계학과도 있고 건강경영학과도 있고 컴퓨터공학도 있고 이제 역할을 하다 보면 꼭 우리 재단도 이제 이름은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인데 네. 일단 몇십 %도 안 되거든요. 농업 관련 전문자가 10%에도 20% 정도 안 돼서 특별한 진출하게 한 학과가 있는 것은 아니고요. 이제 어떤 일을 하냐에 따라서 이제 달라지는 거기 때문에 전공은 크게 무관합니다. 유리한 부분이 있는 분야가 있고 사실 또 그게 전혀 무관한 분야도 있어요. 오히려 분리할 수 있는 분야도 있어가지고 이제 예를 들면 저희가 이제 5개 본부가 있는데 하나는 종자사업본부라고 해서 좀 농업 현장하고 좀 그나마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는 본부가 있고 이제 그거 외에는 이제 좀 약간 상경 계열 성향이 강한 쪽하고 이제 완전 분석 전문으로 하는 이제 분석본부가 또 따로 있거든요. 이제 또 사실 그쪽은 농업 계열보다는 오히려 이제 생물학 계열이나 그런 쪽도 많아가지고 좀 다양하게 있어요. 저희 재단. 가장 보람을 느낄 때는 일단 어떤 분석을 했을 때 이제 결과도 정확하게 나오고 또 그 결과가 이제 빠르게 전달돼가지고 이제 종자기업 쪽에서 고맙다고 하거나 아니면 실제로 어떤 품종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되었을 때 그때 가장 보람을 느끼는 것 같아요. 직업의 안정성이라고 하면 사실 공공기관이라는 곳은 이제 아무래도 비슷하니까 생각하는 거랑 비슷할 것 같고요. 그런데 또 생각보다 이제 이직률도 꽤 있는 편이라서 항상 사람들이 꼭 늘 일정하게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업무의 강도는 이건 상황마다 완전 달라가지고 또 농업과 좀 관련된 일을 할 경우에는 이제 피크 시즌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이제 그 작물 연구가 집중되는 시기가 또 있거든요. 이제 쉽게 생각하면 농번기, 농한기 있듯이 약간 그런 개념으로 좀 나눠지는 경향이 있어가지고 근데 이제 그나마 실험실 쪽은 약간
항상 일정한 난이도로 쭉 진행되는 경향이 그래도 좀 있는 편이에요. 다른 일보다는. 행사성 성격이 없기 때문에. 정말 정도는 그냥 평범함이 약간 지속되다가 약간 그 피크 시즌이라고 불리는 논번기나 작물 연구가 활발한 시기 때는 좀 강도가 높을 때도 있어요. 이제. 그럼 그때가 대략 한 3월에서 6월 그 정도일까요? 그게 작물마다 조금씩 다르거든요. 이제 고추 같은 경우에는 이제 3월, 4월에 많이 하는 경우도 있고, 오히려 이제 벼같이 이제 농촌진흥청에서 연구하는 경우에는 막 좀 수시로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 대학교도 마찬가지로 수시로 들어오고, 수박 같은 경우에는 여름에 좀 많이 들어오고 그런 식으로 나눠지고. 그러면 해당 이 기관에서 근무하기 위해서 갖춰야 할 역량과 그 역량이 어떻게 활용되는지 궁금합니다. 이걸 제가 딱 정의를 내리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 네. 근무하기 위해 갖춰야 할 역량과 그 역량이 어떻게 활용되는지. 이거는 일단 자기에 대한 객관화가 제일 잘 돼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역량이 사람마다 좀 다를 수 있는데, 대인관계나 이제 사회생활을 좀 좋아하시는 분들은 거기에 맞는 또 팀은 또 있거든요. 출장이 잦고. 이제 또 반대로 안에서 몰두를 한다든지 아니면 데이터 정리라든지 그런 데서 즐거움을 느끼는 사람들은 이제 분석 본부나 우리 실험실 같은 곳이 또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어떤 역량이라기보다는 자기 자신을 어떤 성향인지 좀 정확히 아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어떤 역량이든지 어떤 곳에든 쓰임이 있으니까요. 정해진 것 같고. 장점이라고 하면 아무래도 이제 크게 뭐 경기라든지 그런 데 영향을 받지 않는 성향을 가지고 있다. 이제 국가 사업이라든지. 근데 이제 흔히 생각하는 장점이고요, 그게. 그나마 그리고 좀 더 이제 유연한 복지 체계라든지 이제 국가에서 실시하는 복지 정책 같은 게 바로 적용되는 편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괜찮은 것 같고, 단점이라고 하면 또 장점과 비슷한데, 예를 들면 경기가 안 좋으면 연봉이 조금 오릅니다. 이게 나라에서 정해주는 비율이기 때문에 이제 저희가 사실 내가 아무리 인센티브라는 개념이 없기 때문에 본인 성과는 상관없이 사실 그 상승폭은 정해져 있다든지 약간 그런 부분에서 불만이 생길 수도 있어요. 본인이 정말 고생했는데 못 받는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이제 그런 상황들이 좀 생길 수가 있다는 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복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러면 혜택을 받아주신 약간 복리후생 중에 가장 마음에 드는 것을 꼽는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복리후생 같은 경우에는 특별히 어떤 대기업이라든지 이제 아주 거대한 공사에서 실시하는 복리후생 제도 같은 건 저희가 따로 있지는 않아가지고, 이제 그거 말고 아직 직접 느끼지는 못했지만 상대적으로는 일단 남자든 여자든 뭐 1년씩 막 육아휴직은 되게 좀 자유롭게 쓰시는 편이어가지고 육아휴직에 대해서 크게 막 어떤 불편하게 생각하는 문화가 일단 없고요. 누구든지 쓸 수 있는 개념으로 생각돼서 그런 거 잘 쓰는 거는 좀 좋은 것 같아요, 기관 단위에서는. 네, 그러면 이제 업무를 하시면서 가장 힘들었던 점이나 평소 이건 좀 스트레스 받는다 하시는 점이 있으시다면? 가장 힘들었던 점은 스트레스면 이제 원치 않는 결과가 나왔을 때나 아니면 결과가 제대로 안 나왔을 때, 실험 기준으로는 그렇고, 이제 반대로 약간 좀 이제 민원인이라는 개념 중에서 조금 이제 잦은 약간 민원을 제기하시는 분들도 있긴 하거든요. 이제 결과가 마음에 안 드는데 나온 대로 이제 알려줬을 뿐인데 약간 그거에 대해서 이제 반감을, 그렇게 나올 리가 없다고 이제 의견을 제시하는 분들, 그럴 때는 좀 힘든 경우가 있어요. 이제 설득하는 것도 좀 사실 이미
답정너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서 다시 진행을 해달라 이렇게. 그렇게 나올 리가 없다. 이제 뭐 음. 이 품종 선발을 할 때 그렇게 안 해서 이제 그렇게 나올 리가 없다. 뭐 다시 체크를 해달라 했을 때는 좀 번거로울 경우가 많죠. 이제. 제 기준에서는 네. 도움이 되는 과목이라고 하면 이제 제가 여기 종자산업진흥센터에 입사를 하게 되었으니까 네네네. 제 기준에서는 이제 여기가 실제로 육종을 이제 지원하는 개념이거든요. 가장 큰 개념이 사람마다 전공은 다르더라고 하더라도 목적 자체가 일단 그 개념이라서 유전학이랑 육종학 부분은 사실 얘기는 늘 나오는 부분이에요. 이제 왜냐면 어떤 농민을 상대하든 이제 실제로 품종을 만드는 종자 기업 사람들을 상대하든 유전학이랑 육종 개념은 어떤 작물이든지 똑같이 적용되는 부분이라서 그 두 개는 거의 기본 내용 정도는 알고 있으면 도움은 되는 것 같아요. 얘기를 한다든지 뭔가를 만들 때. 아, 네. 체험식 가산점 이게 요즘 채용은 블라인드 채용으로 바뀐 뒤로는 제가 정확히는 모르는데 일단 전공 관련해서 기사나 산업기사 자격증은 가산점이 항상 웬만한 곳은 다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이제 그거 외에는 이제 청년 인턴이라든지 그런 경험 실제로도 저희 센터에서 지금 건국대에서 2명 청년 인턴을 하고 있거든요. 실험실 쪽으로 와가지고 이제 그런 거를 서류 때 이제 어떤 기관에서 이런 걸 가산점 주는 경우도 있고 가산점을 준다고 공고에 표시하는 경우도 있고 이제 그래서 그런 항목들이 오히려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블라인드로 바뀐 뒤로는 이제 뭐 지역이라든지 이름이라든지 학교를 자기소개서에 아예 쓰면 탈락이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아예 언급을 못하게 면접 때도. 그래서 오히려 그런 경험들을 좀 내세울 수 있는 걸로 바뀌지 않았나 이제 그렇게 생각이 돼서. 이제 자격증이랑 인턴 경력이 가산점이 될 수 있다. 네. 이런 말씀이신 거죠? 어차피 블라인드면 어차피 학교 이름 기재를 못하게 돼 있고 그러다 보니까 얘기할 수 있는 게 좀 한정적이거든요. 사실 어차피 대학교 졸업하면 겪은 게 이제 남자의 경우는 군대하고 대학교밖에 없을 거고 여자는 대학교밖에 없을 텐데 거기서 이제 대학교 이름을 말하지 말고 내 이름도 말하지 말고 네. 출신 지역도 말하지 말라는 상태에서 얘기를 하라고 하거나 뭘 쓰라고 하면 이제 다를 수 있는 부분이 사실 그런 것밖에 없어서 자격증 아니면 어떤 공모전 아니면 어떤 인턴이라든지 아니면 사회 경험 이제 그런 개념들만 얘기를 할 수 있게 되니까 그런 게 좀 차이가 드러낼 수 있는 방법인 것 같아요. 네. 선배님 혹시 대학교 재학 중에 공모전 같은 대외 활동 많이 참가해 보셨나요? 네, 저는 일단 최대한 많이 했었어요. 그러니까 사실 뭐 어떤 내 스펙이 문제가 아니라 원래 의도는 제가 이제 거의 약간 좀 어른이 된 성인이 된 뒤로는 이제 집에 지원을 안 받으면서 생활을 하면서 보니까 이제 말 그대로 그 상금이 목적으로 해가지고 그냥 학교 거기 그 교내에 막 산학협력단 이런 거 막 있잖아요. 이상한 건 아니고 그 이렇게 어떤 무슨 실이라든지 무슨 과라든지 그런 데서 꾸준히 뭔가를 계속 포스터도 붙이고 막 그 어플로 보면 공지사항이 뭐도 올라오고 막 해서 그냥 그 상금의 목적이라서 막 하다가 보니까 좀 이것저것 좀 하게 되는 게 있어가지고 그런 걸 좀 한 편이었어요. 이제. 그 부분은 그 활동은 별로 안 했었어요. 제가 실험실 제가 2015년도에 입사를 해서 업무가 좀 몇 번 바뀌어가지고 이게 어떤 곳이든 뭐 민간 기업이면 더 심할 수도 있는데 공무원도 마찬가지고 결국 일이 좀 약간 도는 경향이 있어서 한 곳에만 있는 경우는 좀 없거든요. 그래서 완전 행정 쪽이랑 행사 쪽을 한참 하다가 3년 정도 하다가 이제 실험실은 2년 차거든요. 네, 그래서 그 전에는 이제 박람회라든지 이렇게 막 전시하는 그쪽 행사를 많이 해가지고 일단 지금 재단 같은 경우에도
그나마 몇 년 지났지만 2018년도에 공식적으로 익산 쪽으로 지방 이전을 하면서 네. 좀 많은 분들이 좀 그만두셨거든요. 최근 몇 년 사이에 네. 다시 이제 올라가신다는 이유로.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좀 특히 20대 같은 경우에는 좀 심심하다고 생각될 수도 있어요. 주변 환경이 여기가 이제 내려온 뒤로는 특별히 좀 한적한 개념 부분이 있어가지고, 근데 이제 그런 부분에서 크게 미련을 못 느끼는 경우에는 오히려 또 장점으로 작용될 수 있거든요. 이제 출퇴근 차 막힘이 없고 막 이런 걸 생각하는 경우에는. 그래서 성향상 이제 뭐 원래 어차피 근데 이제 이쪽 지역에 살았으면 사실 문제는 될 건 없을 거예요. 어차피 차로는 가까우니까. 이제 그런 거에 크게 불만이 없고, 그리고 좀 더 약간 아무리 이게 시간이 흐르고 바뀌었다고 해도 그나마 약간 좀 수직적인 문화가 있을 수도 있어요. 이제 약간 공무원 문화가 비슷한 게 좀 있을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크게 사실 큰 지장이 있는 정도는 아닌데, 어느 정도 충분히 조직이라는 그 단체에 이제 자기가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되는 사람은 누구나 상관없을 것 같아요. 사실 전공이나 성향은 각 팀마다 아주 많이 상해가지고 그런 부분은 상관없을 것 같아요. 일단 저희는 직접적으로 어떤 것을 연구를 직접적으로 하지는 않고요. 이제 분석 의뢰가 들어오면 그 결과를 그 의뢰한 분한테, 한 기업한테 이제 알려주는 개념이거든요. 이제 병저항성을 이제 결과만 이제 통보해주는 형태로, 이건 저항성이 있고 없고 한 샘플들이 이제 몇천 개 단위로 이제 들어오거든요. 이제 그래서 저희가 어떤 것에 이제 특별히 막 주력을 해서 연구를 하는 거는 직접적으로 있지는 않아요. 이제 그 개통이라고 하는 걸 선발하는 걸 지원하는 역할. 아, 네. 아, 그럼 이제 종자를 이렇게 선별할 수 있도록 이제 도움을 주시는 역할을 하고 계시는 뭐 그렇게 생각하시는 게 네. 자유롭게 모든 대학생활에서 이런 건 꼭 해왔으면 좋겠다라든가. 꼭 해봤으면 좋겠다. 일단은 지금 코로나 이후로는 제가 학교가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는데, 그래도 학교에 등록금을 낸 이상은 최대한 거기서 할 수 있는 건 다 하는 게 좋아요, 진짜. 예를 방학 때 어떤 지금은 없을 텐데 해외 막 교환학생 프로그램이라든지 그런 아주 저렴한 비용이거든요, 사실. 이제 막 학교에서 하는 프로그램이 있으면 네. 사실 개인적으로는 제주도만 몇 박 며칠 여행 가도 막 100, 200씩 깨지는데, 사실 그 돈이면 학교 통해서는 이제 해외도 갈 수 있으니까, 그런 게 이제 졸업하고 나서는 이제 그런 울타리가 없으면 그런 부분이 제일 힘드니까 학교에서 할 수 있는 거는 최대한 많이 해보는 게 좋고, 이제 그런 게 지금 어려운 상황일 때는 만약에 일단 제 기준에서 설명을 드릴게요. 저는 어차피 전공을 살렸으니까 상관이 없는데, 실제로 졸업하고 전공을 안 살리는 친구들도 진짜 많아요. 사실 난 처음부터 여기에 뜻이 없었다는 사람도 있고, 그러면 만약 꼭 판단을 자기 객관화라는 걸 아까 했었는데, 그 느낌 있잖아요. 이제 고등학교 1학년 때는 뭔가 명문대에 갈 수 있을 것 같고, 고등학교 2학년 때는 임소를 할 수 있을 것 같고, 고3 때는 그래 그래도 국립대 가서 등록금이라도 좀 아끼자, 약간 그런 생각 드는 개념처럼 시간은 진짜 금방 가거든요. 근데 이제 내가 20대 초반 때 별 생각이 없는 분야에 사실 학점도 나중에 졸업하고 나면 진짜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이제 사실 그런 거 하나에 목매면서 관심도 없는 분야에 억지로 하는 것보다 정말 내 상황이 지금 어떤지에 대해 좀 냉정하게 판단을 하고, 본인을 너무 과대평가 안 하고 정말 객관적으로 나를 봐서 하고 싶은 게 뭔지라든지, 사실 하고 싶은 게 뭔지 없을 수도 있어요. 이제 직업이라는 거 어차피 저도 마찬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뭐 지구의 인구가 막 몇십억 명인데 직업 대보라고 하면 100개도 되게 힘들거든요, 사실 내가 아는 선에서는. 그래서
어떤 거든지 이제 가치가 있으니까 꼭 당장 막 전공이라든지 복수전공이라는 방법도 있고 자기를 냉정하게 봐가지고 할 수 있는 걸 최대한 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버릴 거는 확실히 버리는 게 나중에는 차라리 괜찮았다고 하고, 그리고 만약에 반대의 예로 이제 전공을 내가 정말 살릴 생각이 있고 난 이 전공에 공무원으로 있든 민간 기업을 가든 아니면 개인 사업을 하든 간에 만약에 이제 전공에 대해서 뜻이 있으면 이제 같은 동기는 물론이고 선배라든지 아니면 특히 교수님이라든지 아니면 대학원생들이라든지 그 관계가 있을수록 꼭 뭐 같이 술 먹고 그런 개념은 아니고 어차피 저 같은 경우에도 여기 있지만 또 종자기업에도 친구들이 있고 일반 그 농업직 공무원인 후배나 선배나 친구들이 있어요. 근데 그건 사실 분명히 연락을 한두 번은 할 수 있는 일이 생길 수밖에 없거든요. 살다 보면 네. 서로 정보 교환할 것도 많고 그래서 예를 들면 막 농식품부에 아는 친구가 있으면 그 정부 정책이라든지 이제 앞으로 방향 같은 거를 미리를 알 수 그런 식이니까 살릴 생각이 있으면 정말 제대로 이제 주변 사람들과 제대로 살릴 사람들을 많이 알아두는 게 이제 큰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